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더치빵에 대해서 시험 문제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만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치빵은 지금 실기시험 문제로 이제 출제됐을 때 약간 까다로워요. 어떤 게 까다롭냐? 토핑 바르는 게 까다롭는데 이거는 실기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께 잘 설명해 드릴 거고요. 우선 문제지부터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더치빵인데 더치빵이 도대체 뭐냐? 영어로는 더치 브레드라고 되겠는데 이 더치라는 의미가 네덜란드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쌀 가루를 빵 위에 뿌려서 이제 반죽해서 이제 구워 먹었던 그것에서 유래돼서 더치 브레드, 더치 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를 여러분이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더치 브레드라고 하면 잘 안 나와요. 근데 오히려 지금 제가 써드린 대로 타이거 브레드라고 하면 이게 잘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타이거 브레드가 왜 타이거 브레드라고 하느냐? 그 이유는 여러분이 이제 더치빵을 만들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뭐라고 할까요? 나왔네요. 더치빵을 만들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렇게 그 쌀가루가 익으면서 이렇게 균열이 가서 이제 색깔이 나는데 이 무늬가 마치 호랑이 같다고 해서 타이거 브레드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더치빵을 여러분이 이제 만들게 될 건데 참고로 이 더치라는 의미가 네덜란드인의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는 그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영국 사람들이랑 네덜란드 랑 이제 경쟁 구도에 있을 때 그 말이 영국 사람들부터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뭐 그런 건 역사 보시면 알겠고요. 우리는 이제 문제지로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치빵, 더치브레드 아니면 타이거 브레드라고 명명한다.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재료부터 보겠습니다. 재료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기타 등등의 재료가 들어가는데 특이한 건 이제 흰자만 들어가요. 흰자만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더치빵은 색깔을 많이 내려고 만든 빵이 아니라서 흰자만 넣게 됩니다. 근데 노른자까지도 넣어도 크게 이상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흰자만 넣는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토핑이 여러분이 참 익숙하지 않은데 맵쌀가루가 들어갑니다. 맵쌀가루. 맵쌀가루에 중력분과 이스트를 넣고 발효를 한 다음에 나중에 이거를 2차 발효가 끝난 상태에서 바르게 되죠. 그래서 아까와 같은 그 모양의 빵이 완성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다고 봐야 되나 뭐 중요치 않다고 봐야 되나 그런 건 모르겠지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레시피에는 처음 이제 1차 발효 반죽을 하고 1차 발효 때부터 이걸 발효해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2차 발효 때 그 전에 발효해라, 뭐 발효실에 넣어라, 실온에 넣어라. 이건 레시피마다 다 다릅니다. 정확하게는 한번 발효만 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그 발효 상태까지만 올라가면 괜찮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과발효가 되든 그런 거는 상관이 없는 토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그럼 요구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반죽은 스트레이트 법으로 제조하시오. 그런데 중요한 게 나오죠. 유지는 클린업 단계에 첨가하시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가 있으면 반드시 유지는 클린업 단계에 넣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없으면 클린업 단계에 넣으시든 처음부터 다 넣으시든 상관없고요. 반면에 여기에 전 재료는 동시에 투입하시라고 되어 있으면 그거는 모든 전 재료를 처음부터 넣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그리신인데 그런 식으로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맞추시는 게 여러분이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 지름길이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죽 온도는 일반적인 반죽 빵 온도 27도 그리고 빵 반죽에 토핑할 시간에 맞추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화면 안 나오고 있었네요. 반죽 온도는 27도, 그 다음에 4번이 빵 반죽에 토핑할 시간을 맞추어 발효시키시오. 자, 이건 무슨 얘기냐? 보통 이제 1차 발효가 끝나게 되면 설거지하고 나서도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이때 대부분 토핑을 제조하게 되는데, 더치빵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치빵 토핑도 이때 토핑을 제조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때 토핑을 제조하고 1차, 발효실에 집어넣으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그리고 그냥 실온에 넣어 놓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때그때마다 좀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 실온에
그냥 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어차피 이게 발효가 쉽게 생각보다 쉽게 됩니다. 예, 쉽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성형까지 다 끝난 시점에서도 발효가 약간 안 된 것 같으면 그때 2차 발효실에 넣어도 늦지 않아요. 그런데 1차 발효실부터 처음부터 들어가서 계속 이제 발효 상태가 돼 있으면 너무나도 이제 과하게 발효가 될 수도 있어요. 예, 그게 제품에 영향을 끼치진 않습니다만, 예,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실온에 넣어도 충분히 발효되니까 굳이 막 자리 없는 발효실에 꽉꽉 채워 넣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온에다 발효하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빵 반죽은 한 개당 300g씩 분할하시오 되어 있네요. 300g씩 분할하면 몇 개 나올까요? 이것도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그 반죽의 총 무게 있죠? 1960 나누기 300 하시면 이 빵이 몇 개 나오는지 여러분 개수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암산으로 되겠네요. 6, 3, 18 6개 나오겠네요. 300 곱하기 6은 1800이 될 거니까요. 그렇게 만들어 두시고 반죽은 전량 사용해서 성형하시오. 전량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6개 만들고 나서 남은 반죽까지 성형하는 얘기인데, 이 반죽은 여러분이 임의를 버리거나 다른 걸 만들거나 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감독관의 의견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가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왔다 갔다 쉬는 시간이라서 계속 끊겼는데 이어서 가겠습니다. 300g씩 하시고 전량 사용해서 성형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주의하실 사항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위생복이나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실격이다. 아이고 죄송해요. 위생복과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실격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그날 여러분이 준비를 잘 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급재료 목록까지 좀 살펴볼게요. 뭐 여러분이 다른 건 다 아시겠지만 애매한 부분이 바로 이 맵쌀가루인데, 맵쌀가루랑 찹쌀가루는 구분하실 수 있으시죠? 맵쌀가루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밥을 해서 먹는 그것을 맵쌀가루로 하고요. 찹쌀가루는 떡을 할 때 좀 쓰는 그 쫀득쫀득한 그 안에 그 성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아밀로스랑 아밀로펙틴의 그 비율이 있는데 맵쌀가루가 80대 20 그리고 찹쌀가루가 아밀로펙틴 100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이제 다른데 그게 습식 쌀가루여야 돼요. 습식 쌀가루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방앗간에서 쌀가루를 빻게 되면 물에다 충분히 쌀을 불린 다음에 물을 빼고 그리고 나서 롤러로 이렇게 돌리면서 그 안으로 쌀알이 들어가면서 가루가 돼서 나오는, 이렇게 만든 쌀가루를 습식 쌀가루로 합니다. 말 그대로 물을 먹고 있는 거죠. 그런데 웬만해서는 그렇게 준비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건식 쌀가루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시험장에 그 준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혹시라도 건식 쌀가루가 지급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농도를 보시고 물을 조금 더 추가하시는 것으로 여러분이 유연하게 대처하셔야 됩니다. 수분량이 많고 적고가 잘 깨지냐 안 깨지냐, 자잘하게 깨지냐 크게 깨지냐, 이 차이가 조금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습식 쌀가루가 나올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겠지만 혹시라도 건식 쌀가루가 나올 경우는 물을 조금 더 추가해야 될 수도 있다. 습식 쌀가루보다는 추가해야 될 수도 있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리합니다. 자, 더치빵. 네덜란드에서 만든 빵, 맵쌀가루를 뿌려서 만들었다. 그리고 타이어 브레드라고도 명명한다. 그 이유는 겉에 토핑, 맵쌀가루로 만든 토핑이 갈라지면서 구워지는 모양이 호랑이 무늬 같아서 타이거 브레드라고도 부른다. 특이한 점은 맵쌀가루가 있다. 이거는 여러분이 1차 발효 때 제조하시고 실온에서 보관하시길 바란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지는 클리엄 단계 넣으시고요. 300g씩 분할하시면 6개의 더치빵이 만들어질 겁니다. 실격 사유는 이제 위생모 착용하지 않은 경우니까 이거 꼭 주의하시고요. 맵쌀가루가 습식 쌀가루인지를 꼭 확인하시고 건식 쌀가루가 나왔을 경우는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이 수분을 더 추가해야 된다. 이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이제 실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